자, 이번 문제는 시나리오 문제입니다. 시나리오 문제는 건강식품 판매 실적표에서 비이익액이 B18에서 B20이 있는데 요 금액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 전체 순이익 G15의 변동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셀 이름을 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2의 두 개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먼저 셀 이름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B18. B18은 이름이 사과즙 셀 이름 정의하는 곳에다가 사과즙 이익액 하고 엔터. B19는 셀 이름에다가 배도라지즙 이익액 엔터. B20은 홍삼정 이익액 엔터. 그리고 G15 이 부분을 순이익 합계로 이름을 줍니다. 순이익 합계. 자, 이름 정의는 첫 번째 세모의 이름 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겠습니다. 요 값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값으로 설정할 때 얘가 얼마로 변하는가를 찾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요 G15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G15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를 엽니다. 자, 기준으로 있는 거는 다 지우겠습니다. 처음에 열면은 이런 모양으로 열립니다. 자,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액 증가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익액 증가. 그 다음에 변경셀은 요 값을 변경해 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드래그하고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 1에서 이익액 사과즙이 1,500원일 때, 그 다음에 배도라지즙 이익액이 11,000원일 때, 그리고 3,500일 때 확인 누릅니다. 자, 하나 더 추가하고요. 두 번째는 시나리오 2입니다. 이름은 이익액 감소. 변경셀은 그대로 B18에서 B20이 되고요. 자, 금액은 이제 800, 9,000, 2,500. 여기에 800, 9,000, 2,500. 요 이름을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그 다음에 요약을 합니다. 요약을 누르면 마지막 결과세를 요 금액에 따라서 바뀌는 결과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요 위에서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시나리오입니다. G15 그죠? G15를 클릭해 놓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다시 지우고 여기를 클릭해도 됩니다. 확인 누르면은 여기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게 바로 만들어지고 내가 이름을 입력했던 셀 이름을 입력했던 부분이 이 위치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각각 요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요 금액으로 바뀌었을 때 금액이 총 G15의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자, 분석 작업 2는 피벗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에서 행과 열과 값 칸에 어떤 열 이름을 갖다 넣어야 될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피벗 테이블 만드는 위치는 동일 시트 이 시트 내부에 A20에서 시작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총액과 합계는 천 단위 구분 기호로 지정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분석은 데이터에 들어있는데 피벗 테이블만 삽입 메뉴의 맨 왼쪽에 들어 있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누르고
표 범위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잘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존 워크시트에 클릭하고 A20을 클릭합니다. 확인.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드는 것은 어디에 A20의 위치에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행에 부서명으로 가고, 행에는 부서명이 가고, 열에는 직급명이 가고, 값에는 판매 금액과 총 수령액, 판매 금액과 총 수령액을 하는데, 판매 금액과 총 수령액의 합계를 계산하라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다 합계가 구해지는지 함수를 확인을 하고, 요 함수가 잘못됐으면은 여기에 삼각 화살표를 눌러서 함수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에는 사원 이름이 와야 되네요. 자, 사원 이름을 필터에다가 제일 첫 번째 어디에 넣으라라고 다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드래그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자,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에 가면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과 총 수령의 합계는 천 단위 구분 기호로 판매 금액에 판매 금액에 누르고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세요. 합계는 표시 형식에서 미안합니다. 합계를 선택하고 왼쪽 아래쪽에 표시 형식을 누르고 숫자 범주를 전 단위 구분 기호로 사용하고 확인 누릅니다. 확인. 두 번째 합계 총수령 합계도 누르고 맨 아래 값 필드 설정에서 왼쪽 아래쪽에 표시 형식을 눌러서 숫자의 전 단위 구분 기호를 확인 눌러주면 모든 표에 이렇게 전 단위 구분 기호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입니다. 매크로 작업 두 개의 매크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매크로는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있어야 됩니다.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안 보이면 맨 위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눌러서 기타 명령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오른쪽에 요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으면 됩니다.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개발 도구가 안 보입니다. 나는 여기 개발 도구가 보이죠. 자, 먼저 매크로는 매크로를 만들고 도형을 만들고 매크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형과 매크로를 연결하고 이렇게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각형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C12에서 C13 C12에서 C13을 Alt를 누르고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이름은 총점입니다. 홈에 가서 가운데를 한 번씩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총점을 구하는 매크로를 하겠습니다. 바깥에 클릭해 두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름은 총점입니다. 확인 누르고요. 지금부터 중지가 밖에 있는 거 보면 기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꼴 여기다가 sum 함수를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sum 함수에 자, 총점 서류 면접 자격증에 총점을 구하고 요거를 자동 채우기 하고 끝이 났습니다. 기록 중지 누르세요.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바깥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든 거랑 총점이랑 연결하면 도형에서 오른쪽 마우스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
그 다음에 총점 확인.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매크로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테두리입니다. A3에서 F10까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매크로입니다. 홈에 여기에 모든 테두리를 찾아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이름은 테두리 확인 누르면은 시작을 합니다. A3에서 F10을 드래그하고 홈에 가서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는 개발 도구에 와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합니다. 자, 내가 두 번째 거는 왜 매크로를 먼저 만들었냐 하면은 요걸 보면 알 겁니다. 개발 도구 컨트롤의 양식 컨트롤, 개발 도구에 그 다음에 컨트롤 삽입의 양식 컨트롤에 제일 첫 번째 거 마우스 올라가면은 단추라고 있죠. 예, 버튼을 먼저 만듭니다. 어디에요? D12에서 D13, D12에서 D13 Alt 누르고 드래그 하세요. 그러면 잘 맞춰 들어갑니다. 매크로 이름은 테두리. 요 단추는 여차마자 지정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했습니다. 확인하면은 끝이 났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다른 걸로 바꿔 놓고 할게요. 테두리 없음. 자, 할게요. 총점도 지워 놓고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됐죠? 단추 잘 됐습니다. 반드시 저장할 때 나중에 작업 다 끝나고 저장할 때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고 번호하고 이름 넣고 여러분들이 파일 이름에는 번호와 이름만 넣고 파일 형식에 꼭 엑셀 SM으로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해줘야지만 요 매크로가 잘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차트 문제입니다. 차트는 반드시 문제에서 제공한 파일을 사용을 해야지만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수정하는 거지 새로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명 전월 판매량과 당월 판매량이 표시되도록 데이터 영역을 수정하시오. 자,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선택으로 갑니다. 데이터 범위를 보면 딸기, 옥수수, 미나리, 낙지, 오징어, 굴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월 판매량, 당월 판매량, 그 다음에 이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상품명에 딸기, 옥수수, 굴까지 드래그하고 컨트롤 누르고 전월 판매량, 단월 판매량을 클릭합니다. 드래그합니다. 확인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왼쪽에 축의 제목이 수량이라고 있네요.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에 세로, 그 다음에 요 내용을 수량이라고 넣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계열의 오징어 요소에만 데이터 레벨 값을 표시합니다. 각 계열의 오징어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바깥쪽 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번 두 번씩 클릭하세요. 한 번 클릭하면 한 계열이 전체가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한 계열에서 한 개만 선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을 다양한 색상표 3 차트 스타일에 와서 색 변경을 마우스로 올라가면 다양한 색상표 3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당월 판매량을 선택하고 계열의 지수 추세선을 설정하시오. 차트 요소 추가에 가면은 추세선에 지수라고 있습니다. 선형 지수, 선형 예측이 있는데 이름이 지수라고 있죠. 지수 추세선을 클릭하면은 차트 문제도 끝이 납니다.